오늘 소개할 만화는 오타 고사쿠가 그린 그레이트 마징가입니다. 이 만화 역시 전편 마징가 Z처럼 애니메이션판의 코믹컬라이즈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전편과 마찬가지로 이 만화의 줄거리도 꽤 각색돼 독자적인 전개가 펼쳐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를수록 더욱 폭주하죠. 세계 정복을 꿈꾸던 미치광이 과학자 헬이 죽었지만 더욱 강력한 세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수복을 위해 미케네 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케네에 맞서기 위해 코우지의 아버지 카부토 켄조는 은밀히 과학요새연구소에서 그레이트 마징가를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전편의 주인공 코우지와 사약하는 미국으로 특수훈련을 받으러 간 까닭에 다가오는 위협은 그레이트 마징가의 파일럿 초록이 테치아와 비너스 에이스의 파일럿 호노오 준이 맡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파일럿이 된 코우지와 달리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전투훈련을 받았는데요. 켄조는 천혜고아였던 테치아와 준을 거두어들인 뒤 파일럿으로 혹독하게 육성하면서 다가올 싸움을 대비했던 것입니다. 코우지가 할아버지의 복수를 갚기 위해 헬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명분이 있는 것과 달리 테치아와 준은 어렸을 적에 켄조에게 의도치 않게 거두어지는 바람에 전장에 나가게 되는 것이 특징.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 두 명이 자신들이 싸우는 이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테치아는 고아라는 설정이 무색할 만큼 평상시에는 익살스런 표정을 자주 짓는 등 밝은 모습을 보이지만 훈련이나 전투에 있어서만큼은 냉정한 전투의 프로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컨대 미케네 제국의 신민 일부는 전투수로 개조되었지만 나머지는 지상의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치아는 그런 미케네의 여성 스파이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총으로 박살내는 냉정함을 보입니다. 이를 보고 준이 나무라자 자신에게 싸구려 휴머니즘을 강요하지 말라고 일갈하기도 했죠. 마치 이시카와 켄의 만화 캐릭터가 생각나는 장면. 이 만화에서 역시 호노오 준은 TV판처럼 혼혈이라는 설정입니다. 오타 고서코판에도 TV판에서 다룬 적 있는 준의 혼혈 컴플렉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흑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준은 자신의 검은 피부색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짧은 치마를 입고 길거리를 걷고 있던 준은 남정네 여러 세계의 성희롱적 발언을 듣게 됩니다. 준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놈들 중 하나가 하얀 피부가 더 좋다는 말을 내뱉었고 피부색에 민감했던 준은 그 말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준은 놈들을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하여 준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에 이릅니다. 켄조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경찰서에서 나오게 됐지만 고작 피부색 가지고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냐는 켄조의 발언에 준은 또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켄조는 미케네와의 싸움에만 매진한 탓에 사람과의 대화에 서툰 듯합니다. 하얀 피부를 갈망했던 준은 백인처럼 화장도 해보고 피부를 비누로 벅벅 씻어보지만 그런다고 검은 피부가 흰 피부로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잘 헤아려주지 못하는 건 테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피부색에 자조적인 말을 하는 준에 뺨따구를 때리기까지 하죠. 이 와중에 적이 나타나 긴급 출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빈토가 난 준은 이미 싸울 마음이 없는 상태. 결국 테치아 혼자 싸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준의 뺨따구를 후려갈긴 테치아였지만 그가 준을 완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고아였던 테치아는 외로움에 사로잡혀 알턱도 없는 부모님 얼굴을 줄곧 그리고는 했는데요. 켄조에게 거두어진 이후로는 뼈 빠지는 특훈에 매달려 그런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는 너무나 버거운 특훈이었기에 도망치다가 되려잡혀 오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테치아는 자신과 같은 불우한 고아들이 더는 생기게 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차츰 전투의 프로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준은 전투수를 무찔러봤자 어차피 자신의 피부색은 변하지 않고 괴로움은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전선을 이탈하는 준. 그레이트가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는 동안 설상가상 연구소까지 미케네 병들에게 습격당합니다. 이 와중에 준은 동창들과 만나 노가리를 까고 있었습니다. 사실 준은 학창시절의 불량배였는데 그 시절에 함께했던 친구들을 만난 것입니다. 뜻밖에도 친구들은 준에게 우리 같은 불량배 중에서도 너처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애가 나와줬다며 대견스러워합니다. 이때 준은 TV에서 켄조를 비롯한 연구소 직원들이 미케네 병사들의 습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준는 깨닫게 됩니다. 불량배였던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자신을 친딸처럼 대해주었던 사람. 비록 금속으로 된 의수였지만 그것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던 사람. 자신을 사랑해줬던 그 사람이 바로 카부토 켄주였다는 것을 이제 주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떠올립니다. 미켄의 제국의 침략을 방관하면 수많은 학살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고아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이 켄조로부터 받은 따뜻한 보살핌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 주는 비너스를 타고 다시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녀의 합류로 전세는 역전해 그레이트는 전투수를 쓰러뜨리고 미케네의 병사들도 축출해냅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한 준은 테치아에게 밝은 눈빛으로 달려갑니다. 비록 이것으로 준이 컴플렉스를 모두 떨쳐낸 건 아니고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을 테지만 그녀는 이를 극복할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TV판 19화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TV판과 만화판 모두 명작으로 취급받는 편입니다. 오타 고서쿠판에 이렇게 TV판과 유사한 에피소드가 있는가 하면 아예 독자적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 양산형 그레이트가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미켄의 제국이 아닌 같은 인간과 싸운다는 점에서 특이한 이야기죠. 일본의 민간기업 신스미니치 중공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개발한 전자로봇을 양도받아 재생산해 세계 각국의 유원지에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신스미니치의 사장 후지도는 일본 산업계 발전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젠 물건을 만들어도 더는 팔리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업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놀이동산 따위에 전시하는 로봇이 아니라 전쟁에 쓰이는 거드로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후지도 사장은 각국의 국방첩보 관계자를 호화로운 요트에 초대해 개발한 로봇을 시연하기로 합니다. 신스미니치의 거드로봇 GMFA-1은 외관이 그레이트 마징가와 닮은 자율행동 무인기였습니다. GMFA-1은 해안가에 위치한 전차의 포격과 로켓을 맞고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윽고 GMFA-1은 흉부미사일과 핸드광선으로 그 재래식 무기들을 일거에 쓸어버립니다. 각국의 관계자들은 로봇의 압도적인 힘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나 GMFA-1은 호위함 5척에 맞먹을 정도로 비싼 게 문제였기에 바이어들은 구매를 망설입니다. 이에 후지도는 GMFA-1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그레이트 마징가와 싸움을 붙입니다. GMFA-1은 그레이트 마징가와 제법 잘 싸우지만 도중에 자동 조종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공격을 그만두고 그레이트에 의해 쓰러집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각국 관계자들은 오히려 그레이트의 강력함에 매료돼 과학요새연구소에 앞다투어 달려가 그레이트를 사겠다고 소동을 벌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켄조는 돈을 얼마를 주건 절대 그레이트를 팔지 않겠다고 말하죠. 후지도 사장은 안절부절 못하는 각국 바이어들에게 GMFA-1보다 강력한 로봇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뒤 GMFA-1을 조사하고 있는 테치아 일행 앞에 나타난 것은 또 하나의 그레이트 마징가였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스미니치 중공은 GMFA-1 외에도 그레이트 마징가와 외형이 완전히 똑같은 로봇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검은 세계 그레이트는 테치아가 탑승하기 전에 그레이트 마징가를 바다에 가라앉혀 버립니다. 그 광경을 보고 각국 관계자들은 지금 당장 저것을 구입하겠다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후지도 사장은 자신의 그레이트 마징가 카피판의 힘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근처 자위대 기지를 괴멸시킵니다. 이로 인해 각국으로부터 신스미니치 중공의 그레이트 마징가의 주문이 쇄도합니다. 신스미니치는 각국의 수주에 맞춰 그레이트 마징가의 양산을 시작합니다. 후지도가 그레이트 마징가 시작품을 제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학요새연구소의 직원을 매수해 얻은 설계도 필름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지도의 부하는 그 직원에게 상당수의 돈을 건네주는 척 하다가 물에 익사시켜 죽여버립니다. 자업자득인 셈. 켄조와 테치아는 그레이트의 양산 소식을 듣고 신스미니치 공장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후지도 사장에게 그레이트 마징가가 악인의 손에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며 생산 중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후지도 사장은 그 말을 들어 먹을 리 없었고 켄조 일행은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 각국 관계자들은 후지도 사장에게 그레이트 마징가를 자신의 나라에만 팔고 타국에는 팔지 말도록 부탁합니다. 너도 나도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느냐고 그 일대에 싸움판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중국 바이어는 갑자기 나타난 미케네의 고곤대공과 그 부하들에게 죽습니다. 고곤대공은 후지도에게 막대한 양의 보석을 건네주며 그레이트 마징가의 양산을 의뢰합니다. 고곤의 포스에 압도된 후지도는 그 의뢰를 수락합니다. 고곤대공이 떠난 후 상황을 듣고 있던 후지도의 딸 카오리가 나타납니다. 카오리는 살상무기 거래를 하는 아버지를 비난하지만 후지도는 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장이 폭발하는데요. 공장을 폭발시킨 자는 다름 아닌 테치였습니다. 폭발에도 불구하고 외장을 마친 그레이트 양산형 8대와 시작품인 블랙 그레이트는 멀쩡했습니다. 후지도는 자신을 설득하는 카오리의 싸대기를 갈겨버리고 그녀의 만유에도 불구하고 테치야를 신스미니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 뒤 그레이트 마징가 양산형 부대가 완성되어 고곤대공에게 인도됩니다. 고곤대공은 양산형 그레이트 부대로 과학요새 연구소를 공격합니다. 과학요새 연구소에서는 테치야 없이 준의 비너스 에이스와 보스의 보스보로트 그리고 노획한 GMFA1의 시로가 탑승해 반격에 나섭니다. 한편 고곤의 연구소 공격을 알게 된 테치야는 감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카오리를 인질로 잡고 과학요새 연구소로 서둘러 향합니다. 연구소에 도착한 테치야는 카오리를 풀어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인간인도 이용해 먹는 테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은 있는 모양. 후지도는 카오리를 데리고 전장에서 피난하려고 하지만 카오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버지에게 그가 만든 무기의 잔인함을 몸소 지켜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카오리에게 후지도는 일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레이트 마징가를 만들어 팔아야 한다며 소수의 희생은 부득이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카오리는 소수의 생명도 소중하다며 후지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과학요새 연구소로 향합니다. 어느덧 테치야도 전장에 합류해 양산형 그레이트들과 싸우지만 어째서인지 자동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양산형 그레이트들은 테치야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양산형 그레이트 마징가의 컴퓨터에는 원조 그레이트 마징가를 동료로 인식하는 시스템이 내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치 않은 상황에 고곤대공이 뛰쳐나오자 테치야는 고곤을 마징가 블레이드로 반토막을 낸 뒤 발로 밟아 죽입니다. 아무튼 양산형 그레이트들은 과학요새 연구소에 파괴를 시도했습니다. 테치야는 썬더 브레이크를 사용해 적 그레이트 마징가의 자동 조종 장치를 오버히트시켜 포획합니다. 얼마 뒤 4마리의 전투수가 나타나자 테치야 측은 양산형 그레이트들을 지휘해 싸우기로 합니다. 준거 보스가 수동 조종을 하는 식으로 양산형을 운용합니다. 이른바 그레이트 군단. 테치야의 원조 그레이트, 블랙 그레이트, GMFA1, 양산형 그레이트 모두를 합치면 적보다 아군이 더 많은 특이한 상황입니다. 특히 원조 그레이트의 빤스에는 보스가 손수 원조라는 글씨를 써 넣은 것이 특징. 싸움은 테치야 일행의 승리로 끝나고 테치야가 그레이트 마징가에서 내리자 후지도가 부하와 나타납니다. 후지도의 부하가 테치야를 죽이려고 총을 쏘지만 카오리가 몸을 날려 대신 그 총탄을 맞습니다. 카오리는 후지도에게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겨달라고 말하며 숨을 거둡니다. 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후지도는 그레이트 마징가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남은 그레이트 양산기들은 그 힘을 우려했던 켄조에 의해 해저에 침몰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일본 최초의 전투 로봇의 양산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전투 로봇 양산화는 훗날의 로봇 애니메이션에도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슈퍼로봇 대전에서도 양산형 그레이트 마징가들이 등장. 어떤 시리즈에서는 양산형 그레이트 마징가를 상대하는 스테이지도 있습니다. 시리즈에 따라 원조 그레이트 마징가나 블랙 그레이트 마징가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블랙 그레이트의 경우 카탈로그 스펙은 오히려 원조를 웃돌 정도. 또한 이 만화에서 나온 신스미니치 준공과 GMFA1도 슈퍼로봇 대전 알파 세계관에 등장. GMFA1은 플레이어블 유닛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로봇이 있었다 정도의 언급만 되는 정도입니다. 미켄의 제국의 지배자 어둠의 제왕. 그의 정확한 정체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존재. 미케네의 총지휘관 암흑대 장군은 거듭되는 작전 실패로 실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다간 총지휘관으로서 체면을 구겨 어둠의 제왕에게 노여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암흑대 장군은 몸소 전장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결국 테치아와 일기토를 벌입니다. 테치아는 강적 암흑대 장군을 힘겹게 쓰러뜨립니다. 암흑대 장군이 죽자 지옥대 원수가 2대 총사령관으로 부임합니다. 지옥대 원수의 정체는 다름 아닌 어둠의 제왕이 부활시킨 닥터헬. 지옥대 원수는 생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었기에 그 경험에서 비롯된 모양인지 인간 심리를 이용하는 작전을 능숙하게 해내는데요. 놈은 석유 저장기지를 파괴하고 그 주변에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대폭발을 일으키는 작전을 해냈습니다. 개죽음당하는 시민들, 초토화된 도시. 그 뒤 TV를 통해 일본 정부에게 과학요새 연구소와 그레이트를 파괴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도쿄를 파괴할 것이라 협박합니다. 공포에 휩싸인 민중은 정부에게 과학요새 연구소의 파괴를 요구합니다. 결국 과학요새 연구소가 자위대에게 공격을 받는 웃지 못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카부토 켄조는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테치야, 준, 시로, 보스 4명은 자위대에 맞서 싸웁니다. 인간끼리 싸우는 비극입니다. 이때 유미 교수와 보스의 사촌 미사토가 와서 테치야 일행을 격려해줍니다. 켄조는 이미 멘탈이 크게 흔들렸지만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그곳에서 철수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테치야 일행은 나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고 과학요새 연구소는 괴멸당합니다. 그런데 지옥대원수는 일본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도쿄를 침공합니다. 이로 인해 도쿄는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한편 테치야 일행은 무인도에서 재기를 도모합니다. 과학요새 연구소를 파괴하러 갔다가 테치야 일행의 진심을 알게 된 소수의 자위대도 무인도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테치야 일행은 무인도에서 힘겹게 미켄의 제국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식량도 부족하고 보급도 원활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테치야 일행은 대담하게도 그레이트의 보급 물자 조달을 위해 무려 강도짓을 합니다. 테치야와 동료들은 싱글벙글 총을 들고 오사카 공업지대까지 간 뒤 그곳에서 물자를 강탈해 간 것이죠. 켄조 소장에 의하면 명분은 세계 평화를 위한 그레이트의 보급용 소자 얻기. 준는 신나게 강도질을 하며 이런 강도짓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게 압권. 한술 더 떠 준은 기지로 돌아가는 와중에 옷가게에서 맘에 드는 옷을 약탈합니다. 켄조는 그런 준을 혼내지만 정작 자신도 샷건을 들고 상하로 만든 마작패를 강도짓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소란을 듣고 경찰이 그들을 쫓지만 켄조는 트럭으로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이쯤 되면 이들은 정의의 히어로가 아니라 무장괴한에 가까웠죠. 유미 교수도 이들의 행동을 보고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자위대도 정리해버리는 테치야 일행. 강도짓해서 약탈한 옷으로 한껏 뽐내보는 그들. 이때쯤 지옥대 원수는 엄청난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놈은 얼음소 행성을 렌즈 모양으로 가공해 위성 궤도에 배치한 것입니다. 태양광을 모아 빛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거대 렌즈는 일본의 한 공업지대를 괴멸시킵니다. 지옥대 원수는 세계 각국에 위협을 하고 이에 각국은 우주로 핵미사일을 날립니다. 하지만 핵미사일은 괴조장군 바다라가 이끄는 전투수들에 의해 저지됩니다. 켄조 박사 일행은 미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물론 켄조 일행은 국가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행기를 무력으로 강탈하고 미국까지 갑니다. 먼저 켄조 박사는 미국 펜타곤에가 협력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일본에서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는 그의 말을 들으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미국 미사일 기지를 점령하기로 합니다. 테치야를 따르는 자위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과 자위대가 서로를 죽이고 테치야가 그레이트로 미군을 끔찍하게 죽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잔혹한 인명피해가 일어난 뒤에야 미사일 기지의 사령관은 테치야에게 협력하기로 합니다. 그레이트와 비너스 에이스는 미사일 추력을 바탕으로 우주로 향합니다. 마침내 테치야와 준은 핵탄두로 렌즈를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빙그렌즈 파괴에 성공한 주인공 일행은 승리의 축배를 올립니다. 이때쯤 코우지와 사야카도 이들에게 합류해 같이 싸울 것을 약속합니다. 코우지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만나 부자의 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테치야는 카부토 부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가 통하지 않은 자신은 또다시 외톨이가 돼버릴 거란 걱정이었죠. 그 무렵 일본에 새로 만들어진 기지에 미케네의 야누스 후작이 쳐들어옵니다. 기지에는 보스, 시로, 그리고 미사토만이 있었기에 야누스를 막지 못했습니다. 테치야가 뒤늦게 기지에 도착했지만 야누스는 미사토를 붙잡고 테치야의 눈앞에서 그녀를 산채로 반으로 찢어버립니다. 분노한 테치야가 적과 싸우지만 테치야는 크게 고전합니다. 한편 코우지는 광자력 연구소에서 마징 가제트를 타고 테치야를 돕기 위해 전장으로 향합니다. 코우지의 지원이 있었지만 테치야는 이를 못마땅해 합니다. 고아 컴플렉스가 발동해 켄조의 친자인 코우지에게 질투심을 느낀 것이죠. 테치야는 고아 태생인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테치야는 코우지와의 협력을 무시한 채 단독 행동을 하다가 함정에 빠져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코우지는 또 다른 적과 교전 중이었기에 테치야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켄조는 이대로 가다간 테치야의 목숨이 위험할 거라 생각해 결단을 내립니다. 테치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전장으로 향한 것입니다. 켄조는 오랜 세월 자신과 함께해준 테치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적에게 자폭을 가합니다. 엄청난 폭발음이 일어난 뒤 정신을 차린 테치야의 눈앞에 보인 것은 부서져 날아가는 켄조의 의수였습니다. 비록 때로는 매정하기도 했던 손이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잡지 못할 그 손. 테치야는 켄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에 충격을 먹고 크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자신의 삐딱한 근성으로 인해 자신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 자신의 질투심으로 인해 미케네 제국의 유일한 방파제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지옥대 원수는 적의 지휘관인 켄조가 죽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합니다. 놈들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 있을 때 테치야는 최후의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몸소 자신을 지켜준 켄조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인 그것은 바로 그레이트 마징가의 자폭장치를 발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지옥대 원수와 장군들은 테치야와 함께 대폭발에 휘말려 소멸합니다. 테치야의 희생 덕분에 미케네 제국의 주요 전력은 괴멸하고 세계는 다시 평화를 맞이합니다. 이 만화는 월간 만화 잡지 모험왕에서 1974년부터 1975년까지 연재. 대략적인 이야기 틀은 역시 TV판과 비슷하지만 이 작품은 전작 이상으로 하드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각색이 됐습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입체적 면모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급하게 종결낸 나가이 고의 원작 만화보다 이 만화를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엔 등장인물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급발진 엔딩까지 선사하는 등 아동용 만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드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쯤 되면 작가가 등장인물 괴롭히기를 즐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부록든 극장판 코미컬 라이즈에서는 테치야가 적과 격렬히 싸우다가 전신화상을 입는 각색을 넣기도 했습니다. 다만 토에이판에서는 테치야가 살아남아 인피니티에서는 호노준 사이에서 아이도 생겼으며 미사토 역시 건재합니다. 오타 고사쿠의 만화가 하드했던 이유는 모험왕이라는 잡지가 작가의 폭주를 독려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까닭에 작가가 고삐 풀리면 만화의 내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특징은 후속작인 UFO 로보 그랜다이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